네,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멘토 그리고 와운의 파트너 임주화 멘토 같이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시장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 며칠 사이 결국엔 반도체와 AI가 이끌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삼성전자 7만 원대로 확실히 오늘 안착하는 모습이고 하이닉스는 이틀 연속 좀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이 생성형 AI. 결국엔 AI가 시장을 좀 살리고 있다. 세상을 구할 것이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요. 두 멘토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임주화 멘토는 지금 이슈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FOMC 발표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수요 견인을 하는 인플레이션이 있고 그다음에 공급 쇼티지가 일어나서 생기는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공급 쇼티지는 사고 싶은 사람은 되게 많은데 중국에서 나왔던 그런 물량들이 안 받쳐주니까 매출이 늘어나면서 물가를 못 잡는 거거든요. 근데 공급 쇼티지 인플레인 거를 알면서도 그냥 금리를 인상하면 잡을 수 있겠지라고 했다가 이제 안 되겠구나의 지점에 도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량을 뭔가 많이 생산을 해내야 되는데 그 물량 생산이 두 가지입니다. 반도체랑 이제 자동차에 관련된 부품들인데 근데 그 부분이 이렇게까지 물가가 비싼데도 사람들이 계속 살까? 근데 그게 원래 공급돼야 되는 물량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공장을 지금 증설한다고 해서 공급 쇼티지 물가를 당장 지금 잡고 싶은 거를 증설된 공장들이 빨라야 10월이고 또 빨라야 내년이고 이런 경우에는 한 1년 반 이상의 이 물가를 못 잡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공장이 다 만들어져 있고 생산을 많이 찍어낼 수 있는 우리가 좀 수혜를 여러 가지로 보게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중에서 좀 안타까운 거는 AI 반도체 쪽에 관련돼서는 엔비디아가 먼저 선두를 가고 있기 때문에 미리 시장을 선점해놓은 엔비디아가 당분간은 또 강한 상승을 보이는 그런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독주가 좀 이어질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이화진 멘토도 지금 이슈를 좀 해석해 주시죠. 네, 일단은 2주 전에 나왔던 이제 구글 쪽에 나온 바드 같은 경우부터 이제 시장에서 조금은 크게 좀 부각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그동안 이제 챗GPT 이제 오픈 AI 챗GPT에 대한 시장에서 집중을 됐다고 하면은 물론 이제 챗GPT는 우리가 구독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시장을 좀 선점하고 있다고 하면은 구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런 구독 서비스가 아니라 향후에 이제 기존에 하고 있던 광고형 플랫폼을 좀 더 확산시키는 흐름을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보면 네이버가 이제 주가가 빠졌던 이유도 이런 검색 시장 자체에 대한 시장 점유율에 대한 어느 정도 예업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시장이 좀 부각되는 것 같고 결국에는 이런 AI나 이제 아니면은 이제 게이밍 특히 최근에 엔비디아도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물론 게이밍 데이터에 대한 실적도 좀 좋게는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결국 다음 달부터 나올 디아블로나 파이널 판타지와 같은 좀 대형 고퀄리티에 대한 게임이 하나둘씩 나오게 된다고 그러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제 수요가 결국에는 이런 그래픽 카드 있는 GPU 쪽 시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디아블로 자체가 예전에 8년 전에 디아블로 3가 나왔을 때 대략 3천만 장 이상 팔렸던 물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PC 시장의 수요가 살아나는 부분이 나왔었던 거고 그리고 이번 엔비디아 통해서도 이제 서브용 쪽에 대한 시장도 어느 정도 크게 많이 이제 둔화 속도가 줄어들었다는 측면에서도 이제 반도체에 대한 흐름이 어느 정도 살아나는 분위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AI 같은 경우도 TSMC를 보더라도 대략 3월 달부터 역대 매출을 계속 꾸준하게 계속 이어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이쪽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크지 않다라고 좀 생각했을 때는 결국은 시장이 좀 커진다라고 가늠을 했을 때는 충분히 이 시장 자체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엔비디아의 독주가 예상된다고는 했습니다만은 그 훈풍이 국내 반도체 업계도 좀 부는 모습이고요. 그렇다면 이 반도체 쪽 투자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임주화 멘토께서는 국내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사실 요즘 생각했던 거는 LG 이노텍이나 이런 애들 왜 안 갈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잘 안 될까를 좀 봤더니 메타, 그러니까 원래 페이스북 쪽이죠. 이제 이름 메타로 바꿨는데 거의 올해 4월 1일 인사를 보고서 좀 놀란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반도체 개발을 했던 담당 임원을
지금 그 페이스북 애자일 실리콘 팀 부장으로 올려놨거든요. 그 네. 얘기는 자체적으로 지금 하드웨어용 맞춤형 칩을 만들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전에는 페이스북 향으로 뭐 이제 앞으로 뭔가 제품이 팔리게 되면 뭐 어느 정도 예상되고 이런 종목들이 다들 지금 좀 숨만 고르고 있거든요. 상승을 못 하고 있는데 이제 메타도 반도체를 생산하는 뭐 이제 관련주가 되는 그러니까 주식이 되는 그런 밸류에이션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뭐 제조업으로 이제 넘어가는 큰 한 3, 4, 5년의 기조로 가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들은 이제 연구를 시작하듯 사람을 데려왔을 수준인데 우리는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 때문에 10월 달에 공장 이제 오픈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생산량이 지금 공급 쇼티지의 어떤 물량을 충분히 맞춰주면서 갈 수 있을지가 굉장히 기대되는 관건이기 때문에 네. 그 AWS 아마존 그 웹 서비스라는 행사가 있었을 때 1, 2월 달에 있었을 때 삼성전자가 이제 수치를 명확하게 우리가 9월 정도에는 좀 이렇게 뭐 적자를 좀 개선하고 이제 실적이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구간이다. 9월, 10월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10월은 이슈가 없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증설된 물량까지 합쳐진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반도체 수요나 이런 공급 부분들은 조금 많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훌륭하게 나올 수 있을 수치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갈 수 있겠습니다. 그 얘기는 하반기에 반도체 쪽으로 좀 염두에 두고 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괜찮은 것들은 들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관건이 뭐가 되냐면 대만이 점점 뭔가 그 지정학적인 위기가 계속 압박이 들어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비교적 싱가포르나 한국이나 그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지금 투자되고 있는 그런 동아시아 쪽으로 공장이 있는 쪽으로 지금 뭔가 더 수혜를 빠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포인트로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화진 멘토도 그 똑같은 질문을 드릴 거고요. 네.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이 계속해서 시장을 상승을 좀 압박하고 있죠. 크게 하락도 안 하지만 그 부채 한도 협상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까지 좀 듣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지만 이게 한 2주 전부터 이제 DDR4에 대한 재고를 어느 정도 밀어내고 DDR5가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하는 시점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하이닉스가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좀 구조를 일단 보이고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바일이나 PC 이런 서브형 대한 시장이 점차적으로 바닥권에서 좀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고 뭐 최근에 시장에서 계속 부각되고 있는 게 뭐 HBM이나 이런 DDR5에 대한 양산 시점이 계속 꾸준하게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2월, 3월 달부터 이제 사파이어 레피즈가 5월 달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기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DDR5가 언제쯤 물량을 나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이 2월, 3월 달 기사에서도 충분히 참고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그런 시점이 이제 5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에서도 강한 흐름이 대부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기반으로 해서 조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물론 어느 정도 최근에 단기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은 네. 제가 볼 때 충분한 이제 주도주의 변화가 크게 좀 생기지 않았나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최근에 이런 주도주의 변화들이 좀 장기간이 아니라 좀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은 충분히 좀 제가 볼 때는 부담은 될 수는 있겠으나 이런 시장 자체가 빅사이클이라는 점에서 조금은 이제 바닥권에서 보유자 입장에서는 계속 들고 가는 게 맞지 않나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일단 다음 주 월요일이 좀 우리나라 입장도 마치 대치 공휴일이긴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최근 이번 주말 내에 부채 한도 협상 타결 얘기가 서서히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긴장감 속에서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수급에서도 선물 시장에서도 빠른 좀 단기적인 매물대가 매도세가 계속 꾸준하게 나온 부분도 충분히 부담은 될 수는 있겠으나 결국에는 부채 한도 협상이 끝나고 나서 실제로 이런 물가에 대한 부분이나 네. 금리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FOMC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과연 금리 인상이 중단되는지 여부가 조금은 확인되는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네. 결국 영국 같은 이제 물가도 크게 컨센보다 많이 어느 정도 부합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도 만약에 이번 6월 달에 5월 달에 대한 물가에 대한 부분이 얼마만큼 이제 확보가 되느냐에 따라 좀 시장이 좀 더 크게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주환 멘토께 간략한 답변만 듣고 싶은데 이렇게 시장이 좀 주춤주춤하잖아요.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이때는 좀 조심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시장 전략을 갖고 계세요? 사실 조심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게 말씀드릴 내용인 게 사실 어제, 그러니까 저번 주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부채 한도 협상을 저는 미루게 될 거다, 시간을 자꾸 벌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2011년 8월 달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디폴트 이슈가 있었고 그 부분하고 협상하고 나서 이제 신용 강등이 되면서 네. 코스닥이 12%가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랑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닐까를 우려하는 그런 시각들 때문에 아, 주식 괜히 샀다. 지금 잠깐 빠져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수급들이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에서 지금 관망세가 같이 결합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신용 강등까지 나오지 않게끔 하려고 협상을 계속 미루고 있으면서 숫자를 맞춰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그냥 디폴트를 인정하고 가기보다는 비교적 그냥 이 부채를 안고 공급 쇼티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가는 어떤 그런 시간 벌기를 좀 네.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아마도 뭐 말로는 6월 1일부터 돈이 모자라서 뭐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6월 첫째 주에 부분 협상, 6월 둘째 주에 또 2차 부분 협상, 말일에 또 부분 협상 이렇게 나눠서 시간 벌기를 하면서 좀 끌고 갈 가능성이 조금 염두가 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그럼 같고요. 6월 1일 이후까지도 협상이 좀 이어지면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네요. 그러니까 저희 약간 그 북한에서 이렇게 뭐 미사일 쐈다 그랬을 때 깜짝 놀라서 시장 빠졌던 게 네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약간 상관없이 가는 것처럼 이번에 나오는 디폴트 이슈 혹은 협상 그리고 그때 혹시 신용 강등했던 거 또 강등할 수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 끌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것 때문에 금리 인상 얘기를 입을 꺼낼 수도 없는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물가는 굉장히 비싼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고 간다면 지금까지 그냥 펀더멘탈은 유효했던 자동차나 아니면은 뭐 2차 전지나 아니면 반도체 쪽에서 또 불어오는 바닥 반등 시그널에 의해서 어떤 특정 섹터로 돈이 좀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이슈는 이렇게 점검을 마무리하고요. 오늘 두 분이 가져오신 단기 유망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죠. 자, 오늘 임주화 멘토가 가져오신 단기 유망주 C랩입니다. 엔비디아 제품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다. 결국 엔비디아 이슈를 같이 좀 살펴보자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매각 이슈가 나온 이오플로우 들고 오셨습니다. 공룡 등에 업고 고공행진한다. 원래 이오플로우 몇 번 이어진 멘토가 소개하셨던 종목이에요. C랩부터 임주화 멘토에게 투자 포인트 간략하게 좀 듣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엔비디아의 제품 판매권을 지금 본인이 이제 C랩이 가지고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시장 점유율을 AI 반도체 관련된 걸 빨리 접근했었던 이유는 먼저 시장을 점유를 해서 97%를 일단 잡고 난 다음에 GPT가 유행을 해버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뭐 TV는 삼성이죠 같은 것처럼 뭐 이쪽 반도체 계열에서는 이제 뭐 엔비디아죠라고 이렇게 네임밸류가 붙은 상태에서 그냥 판매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신상이 나왔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엔비디아 거 다음 거 신상도 한번 사용해볼까 해서 매출이 좀 이어져서 터져 나가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판매를 이제 해주고 있는 대행 회사가 이제 C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C랩이 가지고 있는 그래픽 처리 장치의 활용률을 높여주는 솔루션 우유니를 엔비디아 GPU에 네. 탑재해서 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요. 차트가 약간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전에 1월 달에 상한가 갔던 라인에서 갭으로 뜨고 몇 번의 이제 물량 소화를 한 다음에 그냥 나오는 물량 없이 그냥 차트만 깨져 있는 상태에서 매집이 중간에 하나도 없이 그냥 들어 올린 구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혹은 다음날 시가에서 시작을 하시는 게 더 안전하다고 보고요. 네. 지금 나온 물량들 중에서 오늘 나온 물량의 3분의 1 정도만 걷어가는 매수세만 나타나더라도 빠른 반등으로 전고점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 부근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자라는 말씀이세요. 거래량도 다음날 좀 시가가 보고.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시가가 네. 조금 더 안전할 것 같다. 목표가는 28,800원 제시하셨고요. 손절가 21,300원이니까 투자에 참고하십시오. 자, 이오플로우 얘기 이화진 멘토께 좀 듣겠습니다. 이오플로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공개 매수까지 가는 건가요? 일단 공개 매수가가 일단 3만 원이긴 한데 이제 네. 메드트로닉 관련해서는 올해 1분기 초에도 이제 계속 꾸준하게 얘기가 나왔다가 이제 다시 어느 정도 스물스물 빠졌던 흐름이긴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공개 매수가 3만 원 측면이 아니라 결국 이 회사가 왜 메드트로닉이 이오플로우를 인수했는지 여부부터 조금 체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충분히 3만 원 이상으로 갈 수 있다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도 어제 아시겠지만은 이제 인슐린 펌프 회사에 독점하고 있는 회사가 미국의 인슐렛입니다. 그만큼 어제 메드트로닉이 한 10시 이전에 이제 발표를 했고 이제 인슐렛 회사가 어제 미국 장에서 5% 이상 이제 빠졌습니다. 네. 전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회사가
이어플로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빠졌다는 거는 결국 메드트로닉이 일단 전 세계 이제 헬스케어 의료기기 쪽으로 전 세계 1위를 가지고 있고 그만큼 영업망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어플로가 2026년에 가이던스가 매출 1,000억입니다. 그만큼 이제 올해 하반기에 이제 미국에 대한 FDA 승인까지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메드트로닉이 인수하게 되면서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물론 오랫동안 이게 지지를 끌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건강보험 등재에 대한 부분도 빠르게 좀 신속하게 될 수 있지 않냐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3.5일간 대략 한 5만 원권에 대한 비싼 가격을 쓰고 있는 만큼 실제로 50% 이상 건강보험 등재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만큼에 대한 시너지가 더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측면이고 그리고 물론 지금 유럽 국가 같은 경우도 지금 이탈리아의 메날리니사가 좀 독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만약에 이게 메드트로닉이 인수하게 되고 유럽권에 대한 영업망을 만약에 메드트로닉이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2026년에 대한 매출 가이던스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1년, 2년 정도 충분히 앞당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밸류에이션이 레벨업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좀 회사라고 좀 볼 수가 있다고 하면은 네. 단순하게 단순하게 공개 매수가가 3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충분히 상한가를 갈 수 있는 제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28,500원대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는 거는 물론 이게 1년 반 전에 아마 재작년 12월일 겁니다. 유무상 증자를 그때 많은 매물대가 그때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스러운 측면에서 조금 오늘 이 가격대에서 계속 형성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3만 원 이상 가격이 돌파하게 되면은 충분히 1차 목표가 3만 5천 원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공개 매수가 3만 원 제시됐으니까 공개 매수 응하지 말라 주주들한테 목표가 3만 5천 원 제시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삼자배정 유상증자 가격이 24,355원으로 발표가 됐고 이거는 메드트로닉스가 삼자배정 유상증자로 받아가는 가격이고요. 공개 매수 가격은 3만 원 지금 불렀는데 어쨌든 미국의 큰 의료기기 회사로 인수되고 난 이후에 회사의 성장 이런 것까지 좀 보자라는 얘기십니다. 이오플로우까지 저희가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자, 중장기 유망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죠. 오늘 두 분이 가져오신 중장기 유망주 펨트론 임주환 멘토께서 반도체 2차 전지 검사 장비 업체 가지고 오셨고요. 그리고 이화진 멘토는 롯데관광개발 가져오셨습니다. 제주도로 집결하고 있다. 관광객들 얘기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조금 뭐 한한령 뭐 이런 것들 부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풀어주실지 한번 들어보죠. 펨트론부터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펨트론이 오늘 IR하고 있습니다. 아마 네네. 장마감 때 IR이 끝나게 되면 이제 홍보가 끝나는 거니까 수급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을 좋은 마음으로 한번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펨트론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는 12,900원에서 12,000원 정도가 뭐 천천히 사시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1,900원, 목표가는 1차가 18,500원인데 오늘 IR 잘 되면 뭐 더 많이 갈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기관이 평단이 12,000원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12,900원에 사나 기관이 12,000원에 가지고 있으나 별로 큰 차이, 매수가에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이 회사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2차 전지를 검사하는 장비랑 반도체 관련해서 검사하는 장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부분 검사 장비에서의 특징은 굉장히 아주 미세한 소형 부품까지도 검사를 잘 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된 검사 장비 같은 경우에는 NG 에너지 솔루션의 매출하고 연결돼서 흘러가고 있는 매출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디랑 뭔가 투자를 해서 더 뭘 하려고 한대라고 하면은 이 회사가 여기서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어라는 거로 연결해서 관련주로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네. 워낙 나온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기 때문에 뭔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IR이 끝나고 나면은 아마 가장 최근에 뉴스가 들어가 있는 리포트가 뭐 당장 월요일부터 나오진 않겠지만 화수 목금 정도에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네. 최근에 그 3월 말에 떴다가 이렇게 떨어진 음봉 라인이 있습니다. 그 구간만 잘 돌파를 해준다고 한다 그러면 좀 네. 추세 상승도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 가격이 13,400원 정도 구간이니까요. 오늘 잘 안착해주고 별탈 없이 13,200원까지만 안착하면은 조금 더 추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사 장비 업체예요. 펨트론 목표가 18,000원 제시하셨고요. 손절가는 11,900원 제시하셨으니까 투자 전략에 참고하십시오. 자, 이화진 멘토가 가져오신 중장기 유망주 롯데관광개발 투자 포인트 좀 확인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제주 드림타워에 대한 그쪽 카지노나 호텔에 대한 수익이 이제 본격적으로 1분기부터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중국 쪽에 대한 항공편이 이제 3월 달부터 상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하나둘씩 항공권이 이제 증가하는 이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제주도 쪽은 이제 코로나 이전에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한 18%에서 25%까지 이제 회복하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은 이게 4월, 5월, 6월까지 계속 꾸준하게 이제 중국 노선에 대한 재개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2분기 실적도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카지노 같은 경우야 이제 워낙 이제 코로나 시점에 이제 어느 정도 오픈을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물론 그전 자료 데이터가 없기는 합니다만은 네.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꾸준하게 카지노 쪽에 대한 매출이 인바운드에 대한 매출이 계속 꾸준하게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호텔도 이제 리오프닝을 통해 가지고 증가하는 모습은 있습니다만은 대신에 내국인들이 좀 해외 여행을 많이 감으로 인해서 좀 호텔 쪽은 좀 줄어들고는 있지만은 카지노의 매출들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2분기나 3분기 때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단기 유망주가 아니라 장기 유망주에 대한 중점도 결국에는 지금 물론 한학령 해제에 대한 한학령 이슈에 대한 이슈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제 매출 자체가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이 좀 그 시점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롯데관광개발을 좀 중장기 좀 관점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여름에 중국에서 또 코로나19가 재정점을 찍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중장기 유망주라고 하면 결국에는 정점 찍고 나서 그리고 예전처럼 폐쇄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롯데관광개발 좀 지켜보자 이런 의견이시네요. 목표가 15,000원에 선절가는 9,000원 제시하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죠. 임주환 멘토 그리고 이화진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